질적 연구 방법론 제2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연구 패러다임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연구를 시작할 때 흔히 방법론만 고민하지만 사실 그보다 앞서 내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함께 연구의 철학적 기초를 탄탄히 다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연구의 철학적 기초를 탐구하겠습니다. 질적 연구는 단순한 인터뷰 기법이 아니라 깊은 철학적 고민에서 시작되는 학문적 여정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지난주 내용을 복습해 볼까요? 질적 연구에 대해 과학적이지 않다는 흔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적 연구의 본질은 인간 삶의 맥락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과학적 과정입니다. 이때 연구자는 성찰성과 개방성이라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집니다. 첫째, 패러다임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둘째,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이론의 결정적 차이를 구분하며, 마지막으로 내 연구 질문에 가장 적합한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다면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믿음 체계입니다. 토마스 쿤은 이를 과학 공동체가 공유하는 신념과 가치, 기법의 총체라고 정의했습니다. 연구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볼지, 어떤 길로 갈지를 결정하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죠. 패러다임은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실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를 묻는 존재론,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며 연구자와 대상은 어떤 관계인가? 그를 묻는 인식론,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를 결정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이 모여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가장 고전적인 패러다임인 실증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객관적 진리를 향한 탐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증주의는 자연과학적 방법을 사회과학에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기원했습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듯 사회 현상에서도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증주의의 존재론적 믿음은 확고합니다. 실제는 연구자의 생각과 상관없이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직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것만이 실제이며 단 하나의 객관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인식론적으로 실증주의는 가치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연구자의 주관이나 가치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지식은 오직 검증 가능한 사실에 근거해야만 하죠.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는 가설 연역적 방법을 취합니다. 변인을 통제하고 실험을 하거나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통계적 분석을 통해 결론을 일반화하는 것이 이들의 핵심 목표입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태권도 수련이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나 리더십 유형과 단원 만족도 사이의 인과관계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주로 설문조사와 구조방정식을 활용해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려 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질적 연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해석주의입니다. 의미와 맥락의 탐구에 집중하는 관점이죠. 마이너스. 해석주의는 인간의 행위가 자연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물체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적 역시 보편적 법칙보다는 개별적 경험의 의미 이해에 둡니다. 존재론적으로 볼 때 해석주의는 실제가 사람들의 마음이나 상호작용 속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다중적 실제인 셈입니다. 인식론적 관점도 흥미롭습니다. 연구자와 대상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지식은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며 연구자의 주관성은 배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의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에 방법론은 귀납적인 질적 접근을 취합니다. 심층 면담이나 참여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두꺼운 묘사를 통해 현상의 맥락적 의미를 깊이 있게 파헤칩니다. 사례를 통해 보시죠. 태권도 고단자의 무도 정신 형성 과정을 분석하거나 은퇴 선수의 정체성 변화를 탐구하는 연구입니다. 숫자로 치환할 수 없는 인간 삶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 파트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비판이론 패러다임입니다. 변혁과 해방을 향한 실천이 핵심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 등의 뿌리를 둔 비판이론은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폭로하고 인간을 해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림 속 사람들처럼 정의, 평등, 변화를 외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구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실제는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권력 구조에 의해 형성된 역사적 실제입니다. 겉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일지라도 사실 그 안에는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인식론적 관점에서 지식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연구자는 가치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사회 변화를 이끄는 변혁적 지식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법론적으로는 변증법적 방법이나 비판적 담론 분석을 사용합니다. 연구자와 참여자가 대화를 통해 의식을 깨우고 권익을 옹호하는 실천적인 연구를 지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체육계 내 성차별과 여성 지도자의 유리천장 문제를 폭로하거나 전통 무예의 과도한 상업화가 본질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비판하는 연구 등이 있습니다.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직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렌즈를 통합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세요. 실증주의는 영향관계, 어가 비에게를, 해석주의는 의미를, 비판이론은 권력 구조를 묻습니다. 그에 따라 데이터의 성격과 연구자의 역할도 확연히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질적 연구는 주로 해석주의와 비판이론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구성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 등 더 다양한 갈래로 확장되고 있죠. 결국 자신의 철학적 위치를 정하는 것이 연구 설계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오늘 우리는 패러다임이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세계관임을 배웠습니다. 실증주의 법칙, 해석주의 의미, 비판이론 변혁은 세상을 보는 각기 다른 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창으로 세상을 보시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 관점을 바탕으로 실제 연구 질문을 만드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